안녕하세요. 부동산 PD 남승현입니다. 노후 준비, 은퇴 준비, 세월을 느끼면서요, 꼭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혹자는 retire, 그러니까 타이어를 새로 바꾼다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새로운 삶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으로 은퇴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은퇴 준비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을 것 같은데요. 은퇴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부동산, 연금, 주식, 은행 예금 등등 이렇게 되게 많은데요. 저는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부동산으로 은퇴를 하면 어떤 게 좋을까요?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부동산으로 은퇴를 하게 되면요, 수익을 계속해서 창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트비가 계속 들어오니까. 그리고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50만 불에 샀지만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은 70만 불, 100만 불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시세 차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은퇴의 가장 큰 장점은 어디 안 가는 거예요. 연금은 받으면 내가 죽으면 끝나지만 이거는 계속해서 부동산이라는 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잖아요. 근데 아마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 그러니까 120세까지 산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웰빙이 또 요즘 강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60세라면 앞으로 40년 동안의 계획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노후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 뭐 노후, 뭐 이런 걸 쭉 준비하다가 은퇴란 뜻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요, 일을 안 한다는 거, 일에서 물러난다. 그러니까 은퇴라는 거는 뭐 30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일찍 막 해놔놓은 사람들, 뭐 40에 할 수도 있고 60, 70, 80까지도 이렇게 내가 나이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마다 개개인마다 차이가 매우 다양할 거예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해보니까 나는 은퇴를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미 리타이어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후 준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가장 힘든 게 돈, 뭐 외로움 이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이 있으면 사회생활도 좀 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리타이어를 하면 외로움도 줄어들고 뭐 돈도 조금씩 생기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세미 리타이어가 좋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뭐 다른 일을 또 해보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시작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이 시간을 통해서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시니어라고 하잖아요. 부동산에서 보는 시니어는 55세 이상이면 시니어라고 봅니다. 그래서 55세 이상이면은 시니어 타운홈, 모빌홈 다 들어가실 수 있고요. 우리가 보통 연금 수령은 뭐 62세부터 가능하다 그러고, 메디케어는 65세라 그래서 이렇게 나이별로 조금 정리가 됐는데, 저는 55세 부동산은 이렇게 텍스 리타 그 갈아타는 것도 55세로 보잖아요. 그러면 은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걱정을 안 하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퇴 자금을 얼마나 갖고 있으면 은퇴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어느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월 10,000불 정도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면 또 요거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이렇게 생활비가 얼마가 드는지 한번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는데요. 뭐 여기서 더하고 빼고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냥 심플하게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생활비가 주거 비용으로 뭐 재산세를 내야 되고 보험료를 내야 되고 이런 뭐 수리비 조금씩 들어가면은 한 달 1,000불 정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가 이제 그 시니어게 되면은 한두 사람, 부부 또는 싱글이니까 200불 정도, 식비, 외식비 1,000불, 그리고 자동차에 관련된 거 한 500불 정도, 자동차 페이오프가 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취미 활동이라든가 기타 여행에서 한 4,500, 5,000 정도면 어느 정도는 지낼 수 있다. 그래서 미니멈으로 생활비를 한 5,000 정도, 조금은 여유 있게 10,000불 정도 수입을 한다고 하면, 부동산으로 은퇴 계획을 하시면은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될지를 쉽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문의 오시는 분들이 시니어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집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뭐 이게 정답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런 방법이 있으니 내가 생각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아주 심플합니다. 네. 좀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월 만불의 소득이 되려면 부동산으로만 부동산 순자산으로 300만 불을 소유를 하시면요. 캡 레이트 4%로 계산을 해서 1년 순소득이 12만 불이에요. 그러면은 월 만불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뭐 부동산 주택을 하셔도 되고 상가든지 창고, 뭐 아파트, 오피스 이렇게 내가 300만 불 정도를 해서 4%캡 레이트이 나온다 그러면 월 만불 수익이 계속 있고요.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밸류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한 내가 40대다 50대다 이럴 때도 이런 목표를 정하시고 300만 불이 골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있으신 분들도 뭐 여기다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도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내가 나이가 60이다 생각을 해보면 페이오프된 집이 있어요. 이제 뭐 한 30에 샀으면 60이 돼서 뭐 페이오프를 했다 이럴 수도 있고 15년이면은 좀 더 빨리 이제 뭐 45에 사서 60에 페이오프가 됐을 때 이 집의 자산 가치가 한 에퀴티가 100만 불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다 자녀들이 뭐 장성해서 나가셨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이 100만 불을 가지고 한 채를 그냥 이렇게 그냥 사시는 걸로 하시지 마시고 이걸 팔아서 렌탈 프로퍼티를 하나를 사시고 한 5, 60만 불 정도요. 그리고 나는 뭐 시니어 타운홈이나 이렇게 조금 다운사이징을 해서 가시면 내가 사는 거주 공간도 있으면서 좀 줄여서 가시고 또 렌탈 프로퍼티를 가짐으로써 이걸 계속 평생 받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겨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만에서 60만 불 렌탈 프로퍼티를 사시면 렌트비는 한 2,400에서 2,700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뭐 이것저것 빼면 마찬가지로 4% 계산이나 뭐 3.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집을 소유를 했는데 아직 모기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에퀴티가 한 50만 불 정도 된다. 그럴 때는 2유닛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시니어 아까처럼 시니어 타운하우스로 가고 대신에 시니어 타운하우스 모기지를 없이 하고 렌탈 프로퍼티를 사는데 이제 그 이분이 되게 만드는 거죠. 내가 뭐 한 몇 50% 다운을 했어요. 뭐 이랬을 때 이분이 되게 만들면 세월이 지나면 이제 렌트비에서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렌탈 프로퍼티를 50% 다운하고 구입하고 내 집을 또 뭐 이렇게 구입한다든가 약간 비슷하네요. 3번, 4번이.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싱글 하우스를 사가지고 뒷채를 지어서 그 집을 렌트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뒷채에 살고 앞에 렌트를 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리치라 그래서 약간 뭐 그 펀드 형태가 있어요. 그런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뭐 문의 있으시면 제가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니까 해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니어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시니어 타운홈이 있고 모빌홈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금 현재 시니어 타운홈 뭐 싱글하우스 이런 거는 남가주엔 한 120여 개 커뮤니티가 있어요. 굉장히 많죠. 여기 가장 큰 데가 라구나 시리 자체가 전부 다 시니어 커뮤니티예요. 그러면 여기는 한 13,000 가구 정도 있거든요. 정말 전체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격은 한 10만 불에서 100만 불까지 그 레인지가 굉장히 많고요. 집 크기도 뭐 675스퀘어부터 2,600까지 그러니까 콘도처럼 돼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싱글 하우스, 뷰 좋은 하우스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좋은 거는 굉장히 다양한 편리 시설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테니스 코트도 있고 승마도 할 수 있고 수영장 당연히 있고요. 뭐 골프장까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시니어 커뮤니티 좋은 게 좀 뭐라 그러죠? 우리 시큐리티가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유지 보수도 잘 되고. 근데 여기는 바이어는 꼭 그
자격을 그 파이낸셜리 그러니까 퀄리파이가 돼야지만 집 사는 것 따로지만 거기에 들어갈 때 또 퀄리파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컴이 뭐 연금으로 들어오든지 뭐가 들어오더라도 그 파이낸셜리 인컴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큰 데가 우리 실비치 레저타운인데 여기는 한 6천 세대 정도 돼요. 근데 여기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아까 라구나우즈는 내 땅이에요. 내 부동산인데 여기는 그러니까 약간 스탁옵션 이런 것처럼 코앞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방 하나부터 뭐 이렇게 있는데 가격은 지금 한 15만 불대 정도부터 형성이 돼 있고 50만 불대까지도 돼 있고요. 예, 한 사이즈는 550에서 뭐 한 1540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HO에서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기적인 그러니까 파이낸셜 어프로브가 돼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점은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라미라다에도 타운홈이 있어요. 라미라다 골프장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 여기는 라미라다는 LA 카운티지만 오렌지 카운티 한인 그 상권 부에나파크랑 한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최근 굉장히 인기가 높아져서 한인분들도 많이 그쪽으로 가시고 여기는 방 하나가 30만에서 한 50만 후반대까지 형성이 돼 있고 가드 게이트가 돼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새로 지은 시니어 하우스들이 있어요. 뭐 얼바인에도 있고요. 또 브레아에도 있고 사이프러스 에드스 로살라미투스 쪽 붙어 있는 그다음에 팔러스 버지스도 있고요. 뭐 팜스프링, 코로나, 헌팅턴 비치, 선시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120개 정도가 있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지역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메일이나 댓글이나 뭐 카톡도 좋습니다. 제 전화번호 이렇게 하면은 그쪽으로 남겨주시면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러지? 커스터마이즈 해갖고 맞춤으로 이렇게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시니어 타운홈이 있었고 또 시니어들을 모빌홈도 뭐 패밀리 모빌홈이 있고 시니어가 있는데 지금 제가 시니어 말씀드리니까 시니어 부동산에 대해서 대부분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시니어 모빌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니어 모빌홈은 거의 대부분 땅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렌트비를 한 월 1,000에서 2,000불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마다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모빌홈의 장점은 일반 집값보다는 저렴하다는 거고 또 생활이 편리하다는 겁니다. 그럼 단점이 있겠죠? 단점은 랜드 땅값을 내야 된다는 거고 이 땅값을 내기 위해서 꼭 그 어프로브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렌트비가 없는 땅이 포함된 모빌홈도 있어요. 근데 가격이 좀 더 높겠죠? 뭐 실질적으로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에 한 20 중반대에 있고요. 또 얼바인에도 한 30대 9만 7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니어 하우스하고 모빌홈에 이렇게 서로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니어 그 부동산 하우스는 뭐 타운홈이라든지 콘도라든지 이렇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 계속해서 이렇게 어프리시에이트가 가치 상승이 된다는 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좋은 점은 모게지 융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이 그 시니어 타운하우스 콘도는 좋은 점이고 모빌홈은요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땅값을 내는 거고요. 부동산이 아니다 보니까 모게지 융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융자할 때는 모게지 융자가 아니라 일반 우리 자동차 융자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8에서 한 12% 정도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캐시로 올 캐시로 구입을 하시고요. 땅값에 대해서 이제 어프로브 받으셔야 된다는 거고 약간 단점은 감가상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니어 하우스, 모빌홈 이렇게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부동산을 가지고 어떻게 은퇴를 하는지 또 시니어 부동산은 어떻게 구입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부동산 PD 남승현이었습니다.